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본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남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도 살다 보면 이상한 놈을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과 영상들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닌 당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직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던 상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성과가 자기가 만들어낸 성과보다 훨씬 컸고 기존에 있던 팀원과의 친밀도도 제가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상사가 생각해낸 건 회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 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꼽을 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제 상사는 이런 실수들을 반드시 기억해두고 회식 자리에서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저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상사가 하는 말이기에 그냥 넘겼지만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이유는 사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팀장급의 자리에 있었는데 간부끼리 싸움이 난다면 밑에 있는 사원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기존 직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올 때 저에 대한 비판과 욕을 훨씬 심하게 한 점이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기존 직원들과 신입 직원들은 당연히 색안경을 쓰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내에서의 입지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저에게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퇴사도 하나의 선택지였고 상사와 싸우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전자도 후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존의 성과를 유지하려 했고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독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장 후배들을 정말 가족같이 생각했고 그들이 원하는 상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제 상사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상사를 따르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이미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되었고 저를 완전히 믿고 따르는 사원들의 무리가 생기면서 저는 상사에게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 싸움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싸움을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모두 잃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일어난 일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의 가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경우마다 최고의 수가 아닌 최선의 수를 두며 내가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생존에 가장 유리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칙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도 후배 사원들에게 조언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도망쳤다면 도망친 곳에서 낙원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아군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한 일화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는 아내의 관 옆에서 대야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장자의 친구는 장자가 미친 줄 알고 화를 냈는데 이에 장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계절의 순환처럼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법이라네. 편히 쉬게 된 아내 옆에서 우는 것은 생명의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모두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깨닫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짜증만 내다 보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나의 행동이 만드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란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이 쪄야 합니다. 밥을 많이 먹든 운동을 덜 하든 살을 찌우게 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핏을 가진 몸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맥을 갖추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관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의지로 밀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게 된 소중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외로이 사는 인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적당량의 지방을 남겨두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남겨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인간관계에 증량이 필요한 분들은 마음 편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간관계가 현재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관계의 살을 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수많은 카톡의 대화창들이 자신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정말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어떤 부담도 없이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훨씬 값진 관계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